세상의 이슈를 한 스푼 본다. 이슈 한 스푼입니다. 지금 남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USS 제럴드 얼포드를 배치한다는 명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카리브해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 한 줄이 던진 파장은 단순한 해상훈련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장면, 즉 남미 대륙에서의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작전을 안정유지 작전이라 표현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시 침략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긴장은 단 몇 시간 만에 군사적 충돌 우려로 번졌습니다. 이 모든 건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다. 그 한 문장 뒤에 수천 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전단, 전투기 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남사령부는 항모 포드호와 구축한 두 척, 그리고 정찰기 편대를 함께 파견했습니다. 명목은 마약밀매 단속.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설명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점령 준비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정회견에서 경고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침범하는 순간 어떤 배라도 침몰시킬 것이다. 그날 이후 카라카스 상공에는 전투기가 떠올랐고 베네수엘라 전 해안선에 군이 재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의 항모 배치는 단순히 베네수엘라 한 나라를 향한 압박이 아닙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정부 셧다운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고 트럼프는 국내 여론의 비판을 돌릴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이를 정치적 쇼라 비판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도자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워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단번에 결집시켰습니다.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5포인트 상승했고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구호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 남쪽이었습니다. 현재 항모 포드호에는 90대 이상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실제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격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 배치가 아니라 실전 대응 체제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미 해군 제4함대가 구축함과 보급함을 함께 움직이면서 작전 구역은 사실상 카리브해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시에 플로리다 남부의 남부사령부는 베네수엘라 영해 300캐리 이내에서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찰위성 세대가 이미 상공에서 카라카스와 라가이라 지역을 관측하고 있으며 미군의 RC-135 정찰기가 연일 항로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전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국영방송을 통해 정군의 방위태세 최고 단계를 명령했습니다. 연안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고 공군기지 6곳을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의 수호의 전투기들은 미국 해군 정찰기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경고 비행을 실시했고 양국 전투기 간의 교신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카리브해는 지금 말 그대로 긴장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대립 뒤에는 오랜 경제적, 정치적 갈등의 뿌리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제재와 부패, 그리고 국제금융 제도의 고립으로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미국은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라고 주장하지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주권의 침탈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도에 마두로 정권 전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번 항모 배치는 베네수엘라에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남미 각국은 지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남미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콜롬비아와 칠레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아르헨티나와 쿠바, 니카라과는 공개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옹호했습니다. 즉 남미는 다시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의 영향권, 다른 쪽은 반미연대, 냉전이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상임 이사국 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미국은 합법적 작전을 주장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불법적 무력 시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러시아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역시 모든 주권 국가의 영토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면 그건 남미를 넘어 세계 질서의 균열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자유는 싸워야 지킨다. 그의 발언 뒤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 국방비 논란, 이민자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모든 비판 속에서 트럼프는 외교적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 과거 냉전 시대에 수없이 반복되던 패턴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월 25일 밤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은 미국 함보전단이 카리브해 남단 350km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해안 방어용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불과 24시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카리브해는 지금 전쟁 직전의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항모 포드호의 항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성 추적에 따르면 이미 남미 연안에서 작전 반경으로 들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공포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료는 이미 배급제로 전환되었고 전력 공급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에는 공습 대비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마두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외세 개입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한 현지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비판하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 그 말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미국은 평화 유지를 말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미를 해방시키기 위해 움직인다고 말했지만 남미 각국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그들은 해방이란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지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중남미에서 20번 이상의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명분은 같았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안보.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혼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해안은 전면 봉쇄 상태입니다. 외국 선박의 출입이 통제되고 항만 주변에는 군이 배치되었습니다. 미군은 항모주변 500캐리 구역을 작전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구역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은 경고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밤 항상선이 경고 사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통제된 듯 보이지만 한 발의 오발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치와 석유, 권력의 삼각충돌이라고 정의합니다. 미국은 남미에서 영향력을 되찾으려 하고 베네수엘라는 주권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엔의 성명은 늘 그렇듯 우려와 자제에 그칩니다. 하지만 전쟁은 우려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로 끝에는 베네수엘라의 바다가 있습니다. 만약 이 항모가 그 항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전쟁의 신호입니다. 남미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는 힘으로 평화를 말하고 마두로는 존엄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장 큰 희생은 언제나 민간인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누가 살아남느냐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세계는 여전히 힘의 논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화보다 압박, 외교보다 군사, 이해보다 지배, 그 오래된 공식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대가 남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슈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